할렐루야 굿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스마일 닥터 이광재 목사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우리 잠언 22장 6절 말씀인데요. 늘 크리스찬 가정에서는 자녀 교육이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은요, 특별히 40년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송아트 프로그램을 개발한 우리 김인숙 박사님을 자리에 모시고 귀한 은혜의 자리를 갖고자 합니다. 자, 박사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늘 뵐 때마다 네. 얼굴에 웃음이 가득하시고요. 뭐 아이들과 늘 함께 하셔서 그런지 모르지만 늘 동안이세요. 감사합니다. 네, 그런 말씀 많이 듣지 않으세요? 네, 네. 우리 김인숙 박사님 하면 그 그림 속에 내 아이의 비밀이 있다. 네. 이 베스트셀러 저자로 알려져 있잖아요. 네. 그죠? 네, 네. 그런 멋진 분을, 이 유명한 분을 제가 오늘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네. 제가 가끔 박사님 강의를 듣기도 하고 또 현장에서 같이 이렇게 강의도 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네. 그럴 때 교사들이 또 유치원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박사님의 강의를 들으면서 막 네. 눈물을 흘리고 막 감동하고 네. 이런 모습들을 뵌 적이 있어요. 네. 그래서 와, 우리 김인숙 박사님의 이 강의에는 뭔가 있다라는 걸 느끼게 됐거든요. 네. 자, 우리 김인숙 박사님, 송아트 교육이란 뭘까요? 네. 송아트 교육은 아이들의 지금 당면 문제, 현재 닥쳐있는 문제들의 심리적인 것들을 위로해주고 네. 또 클리닉하며 네. 또 두뇌를 촉진시켜주고 네. 기질, 그 아이만의 기질을 존중해서 네네. 굉장히 자주적인 그리고 독립적인 사고 활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네네네. 도와주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입니다. 와, 제가 그래서 늘 느끼는 게 뭐냐면 이 박사님의 강의 속에는 그림 그리기가 네. 있지만 여기에 노래도 네. 같이 곁들여져 있잖아요. 네, 그래서 네. 아이들이 너무나도 즐겁게 네. 이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근데 아이들의 내면을 이렇게 재발견하는 시간. 네. 근데 또 그 속에 숨어 있는 아이들의 천재성을 네. 이렇게 개발해주는 박사님의 그 교육 프로그램에 제가 감동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마 요즘 뭐 유아교육 쪽에서는 박사님의 강의가 그렇게 인기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네. 자, 그런데 과연 우리 송아트라고 하는 이 교육의 장점, 우리 김숙 박사님이 꼭 송아트는 정말 이런 장점이 있어요 라고 네. 우리 시청자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자, 아이들의 수업, 미술 수업을 시작할 때 보통 저희가 이제 어렸을 때 보면 네. 조용히 해. 선생님 바라봐. 네. 오늘은 나무 그리기야. 아, 조용히 선생님 얼굴을 그리는 거야. 오늘은 얼굴 그리는 거야. 선생님 얼굴. 하고 소리를 내거나 떠들면 굉장히 혼을 났던 경험이 있어요. 네네. 그런데 그런 교육들이 조금 시정돼야 된다. 조금은 바꿔줘야 된다라는 생각을 네. 현장에 해오면서 이 교육을 어떻게 바꿔줄 것인가. 네네. 이거는 저에게 굉장히 큰 숙제였습니다. 네네. 그런데 아이들을 노래를 들려주며 네네네. 먼저 춤을 추고 웃게 했더니 아. 아이들의 두뇌가 기뻐지면서 네네. 마음이 기뻐지고 두뇌가 활짝 열리면서 네네네. 그 자신의 의견을 꺼내서 표현하는데 네네. 큰 도움을 주게 됐어요. 송아트는 노래를 부르며 춤을 추며 네. 아이들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네. 행복하게 해주면서 그 네네. 행복함 속에서 자신들의 의견을 표현하도록 하고 이야기하도록 하고 그랬더니 아이들이 너무 행복하고 네네. 선생님 더 하고 싶어요. 네네. 더 이야기 들어주세요. 오. 하면서 이 반응 자체가 그동안에 지도했던 방법과는 달리 네네. 자신을 표현하고자 하는 아주 열정적인 아이들의 눈빛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아. 그래서 송아트는 내 아이만의 그 아이만의 하고자 하는 표현들을
받아내주는 네네. 또 수용해주는 네.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네. 우리 한번 직접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막 기대됩니다. 네. 설레이고. 네, 네. 우리 박사님, 오늘 명강의 네.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박수로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제 여러분들 자녀들이 어떻게 그림 속에 자신들을 담아내고 있는지 현장의 그 결과를 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송아트 프로그램은 노래와 그리기를 연계한 상담 심리 치료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아이들 연령에 맞춰서 그 1년 동안에 쭉 두뇌를 촉진시키면서 또 아이들이 어떻게 성장해 가고 또 각 가정의 환경들이 어떤 환경들을 갖추고 있는지 여러분들 함께 보실 수 있는 프로그램이기도 합니다. 자, 송아트를 통해서 심리가 치료되고 두뇌가 촉진되고 기질이 존중된다면 여러분 최고의 교육 아닐까요? 그렇다면 아동의 의견으로부터 자녀들의 의견으로부터 시작되는 교육과 상담, 아동의 의견에서 발견되는 천재성, 천재성을 알게 된 선생님들의 지도법은 아동 개인의 천재성을 인정하며 아동의 의견을 경청해주고 수용하며 공감하고 지지하여 안내하는 선생님들의 수업의 과정들. 자, 아이들이 맨 먼저 교육기관에 왔을 때 아이들을 맨 처음부터 교육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 아이가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고 당면 어떤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지 또 앞으로 가능성은 어떤 아이인지를 보고자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게 저희 송아트에서는 티 분석지다 또는 생각나는 것을 표현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그림을 처음 왔을 때 지금 이 아이들은 4세 아이들이죠. 4세 아이들인데 이 4세 아이들의 생각나는 거를 표현해 볼까 했을 때 이런 표현들이 이렇게 지금 보여지는 거예요. 한 장 한 장 한번 살펴볼까요? 이렇게. 자, 이렇게 지금 낙서된 거에 선생님이 아주 만면의 미소를 지으며 또 목소리는 정말 아이들을 아주 편하게 해주면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아이에게 소통, 커뮤니케이션을 하기 위해서 다가갑니다. 표현된 곳에. 그리고 볼펜을 들고 이게 무엇이에요? 라고 부드럽게 물어봤을 때 아이가 하는 이야기가 낙서한 거예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네. 자, 이렇게 낙서한 거를 어떤 긴장하지 않고 선생님이 그래 낙서하는 거구나, 그렇구나 하면서 기록을 해줬더니 아이가 낙서한 거에 대해서 낙서를 하는 걸 알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선생님이 그렇구나 인정해 주자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바뀌게 되죠. 또 이제 그 다음 다른 아이예요. 한 아이는 이런 낙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엇이야 라고 하자 아이가 자동차를 그렸대요. 우리는 낙서로 봐야 될 것이냐, 이거를 자동차라는 아이의 의견으로 바라봐야 될 것이냐, 이 문제는 교육 현장에서 대단히 중요한 이렇게 논쟁이 있었던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19세기 또 21세기까지 또 지금도 아이들이 이런 그림을 그리면 낙서했군, 낙서했어 이렇게 치부하는데 저희 송아트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도 역시 표현의 하나의 방법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이 안에 자동차라는 게 의견이 들어있는 거는 생각지 못했던 거죠. 자, 선생님은 자동차구나, 그렇구나 하면서 아이를 인정하며 기록해 줍니다. 또 하나는 순식간에 이런 낙서를 하는 아이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 낙서를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이냐. 아이들 의견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이 아이에게 물어봤더니 깜깜한 밤이에요. 헬리콥터가 빛을 밝혀줘요. 이런 의견을 지금 내놓은 거죠. 이 아이는
낙서했던 게 아니고 깜깜한 밤을 생각하며 표현한 거죠. 왜 우리는 유명한 추상 작가들의 그림은 인정하며, 예술가라고 인정하며, 내 아이의 그림은, 또 우리 아주 어린 아이들의 그림은 낙서라고 그냥 없애야 되는 걸까요? 이제 우리 어머님들, 또 우리 많은 그 지성인들께서는 아이들의 의견을 존중한다는 것은 낙서로 치부하지 않고 이거를 인정해주는, 의견을 인정해주는 이 기록이 필요한 것 아닐까요? 송아트에서는 반드시 아이의 표현이 끝난 후에는 그 아이의 의견을 수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기록된 거는 부모님들이 이렇게 보시게 되어 있고요. 이 기록 속에서 부모님들은 내 아이의 의견을 선생님을 통하여 이렇게 더 발견하게 되는 거죠. 자, 이게 첫날의 표현들이에요. 정윤이 콩나물도 더러워서 씻고 있대요. 자, 엄마가 어떻게 양육하고 계실까요? 지저분하면 안 돼. 깨끗하게 해야 돼.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4살 아이의 두뇌 속에 개념으로 잡히게 되는 거죠. 또 볼까요? 똥이에요. 종이를 찢고 있어요. 똥이래요. 그것도 선생님이 난감한 표정 하지 않아요. 기록하면서 아, 그렇구나, 똥이구나, 이렇게 얘기해 주거든요. 무당벌레는 혼자 놀고 있대요. 그래서 애벌레가 오고 있는 거래요. 여기에 이 그림 속에는 수많은 이야기가 들어있지만 특히 똥이라는 표현, 방구벌레라는 거, 응아하고 쌌어요, 이런 것들이 그렇게 말하면 못 써 라고 하는 훈육보다도 지지해 주는 거죠. 아, 이게 응아구나, 이게 방귀구나, 그렇구나, 이렇게 하면 한 10장 정도 하게 되면 그거 뻥이었어요, 진짜는 그거 아니에요 라고 아이들은 자신의 지지를 받게 돼서 위로가 되는 거죠. 이 위로된 마음은 이건 뻥이었어요 라고 다시 고백하면서 실제로는 이게 무엇이에요 라고 얘기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록을 무조건 수용해주고 인정해주는 방법을 지지심리학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이를 지지하며 기록해줬더니 아이가 자신의 이야기가 거짓인지 참인지를 얘기하고 현재 자신의 당해진 문제들을 그대로 표현하고 선생님과 대화, 소통에 신뢰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과 자녀들의 신뢰는 이 기록 속에서 생긴다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송아트에서는 틀렸다는 말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많은 의견들이 다르죠. 이 아이는 점으로만 다 표현했어요. 너는 점만 그렸구나, 이런 얘기 안 합니다. 이게 무엇이에요? 동물 친구들을 그렸어요. 이건 뭐 누구예요? 엄마 호랑이도 물을 먹고 있어요. 이건 무엇이야? 지렁이는 물을 먹고 있어요. 이렇게 아이의 낙서 속에서는 수많은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오는 걸 몰랐던 거죠, 그동안에는. 이렇게 한반의 아이들의 이야기는 수도 없이 무수한 별들처럼 쏟아지는 거예요. 이거를 인정하고 받아서 아이를 공감해 줬을 때 선생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선생님은 아이들의 의견을 수용해 주는 자. 선생님들은 아이들에게 바다를 설명하기 위해서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며 아이들의 마음을 달래주는 거죠. 행복하게 해주는 거죠. 자, 이제 원장 선생님들이 아이들의 이런 의견들이 빛을 발할 때 그 행복감, 선생님의 행복감, 이런 것들이 그냥 가득 채워지면서 원장님들이 나섰습니다. 원장님이십니다. 원장님이 춤을 추고 선생님이 춤을 추며 이 선생님과 원장님이 춤을 춘 이 영상은 가정으로 보내집니다. 그러면
원장님이 춤을 추고 선생님이 춤을 추는데 부모님들도 춤을 춰야 되는 거죠. 자, 이제 부모님들이 춤을 추게 되시는데요. 엄마들도 이제 똑같은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유치원에 방문했을 때도 춤을 춥니다. 뭐를 하기 위해서? 여기에 가사를 보면 나뭇잎 속에 줄기가 있어요. 나뭇잎 속에 줄기가 있어요. 자연을 안내하는 겁니다. 얘들아, 나뭇잎이 뭐야? 이거예요. 이게 아니에요. 나뭇잎 속에는 무엇이 있지? 줄기가 있어요. 나뭇잎 속에 줄기가 있는 거 하나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모든 선생님들과 부모님들이 나섰습니다. 이제 내 아이를 자연을 가르치자. 나뭇잎을 정말 잘 관찰하게 하자. 기어가네. 누구일까? 기어가는 게 누구지? 하며 또 아이들이 탐구하도록 합니다. 자, 이제 이 그림이 어떻게 표현되어졌을까요? 이렇게 부모님이 또 선생님이 춤을 췄는데 아이들의 행복은 얼마나 커졌을까요? 아이들의 뇌는 얼마나 열렸을까요? 저는 선생님의 또 원장님의 춤추는 모습 속에서 눈물을 흘렸고 그 춤췄던 코로나 시기에 유치원에 못 온 아이들을 위해서 춤을 추며 가정으로 보냈던 이 영상을 보고 가정에서 모두가 춤을 추고 자, 우리는 코로나가 이런 아이들과 노는 즐거운 아주 축제가 됐던 거죠. 이런 축제 속에서 아이들의 두뇌는 이렇게 열려서 표현된 겁니다. 어떻게 표현됐을까요? 자, 아이들은 이제 선생님의 춤과 또 부모님의 춤을 통해서 와. 닭에 대해서 이렇게 자, 생태계 보이십니까? 이렇게 깨어나고 있는 병아리까지 이렇게 모자로 이 알이 이렇게 표현되기도 하고 또 이 아이들은 자신의 의견을 정리해서 이렇게 글로 써내려가는 이런 아이들이 되었답니다. 자,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육은 또 아이들과 심리를 치료하고 두뇌를 촉진시킨다는 것은 무한한 노력이 필요한데 이 노력 중에 이제 제가 그림을 하나 그려볼까요? 여러분, 그림을 한번 그려봐 드리겠습니다. 얘야, 새 그려. 새를 그리는 것이야. 그려봐. 이렇게 하는 선생님은 지도법이 없는 겁니다. 또 얘야, 사람을 그려봐. 사람을 보고 그려, 따라 그려. 이런 지도법이 없는 겁니다. 지도법이라고 하는 거는 아이가 표현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내하는 방법을 송아트는 가지고 있는 것이죠. 제가 개발한 것들이 이런 지도법에 변화를 준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노래를 새를 한번 그려볼까요? 예쁜 동그라미 눈 하나 그려 눈동자 새 얼굴이 되었네. 선생님이 이렇게 지도할 때도 노래를 부르며 합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부리는 어디에 있니? 관찰하여 표현해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아이는 새를 관찰할 때 부리를 관찰합니다. 그런데 아이들의 표현은 어떤 아이는 부리를 요만하게, 어떤 아이는 부리를 이렇게 크게, 어떤 아이는 부리를 이곳에, 어떤 아이는 이곳에. 이제 지도법이 없으신 선생님들은 당황하기 싫은 거죠. 크게 그려, 똑바로 그려, 바르게 그려야지. 이렇게 했던 선생님들은 아이들을 자신도 모르게 억압했던 거예요. 똑바로 그려 하면서. 아이는 본인의 관찰과 어떤 것들이 똑바로 그려야 되는 기준치가 없는데도 말이죠. 그래서 송아트에서는 어느 곳에 그리든 크게 그리든 적게 그리든 그건 그 아이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존중해 주는 겁니다. 이때 선생님이 또 하나를 또 안내하죠. 몸통은 어디에? 이렇게 해요. 새 몸통은 어디에 있을까? 그러면 아이들이 어떤 아이는 이렇게 그립니다.
어떤 아이는 여기다 그립니다. 자, 어떤 아이는 여기다 그립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몸통이 다 맞는 것일까요? 틀린 것일까요? 그림을 잘 관찰해 보면 여기 입에 이 몸통도 맞고 이 몸통도 맞고 다 맞습니다. 이게 고정관념을 가지신 분들이 틀렸다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우리 미술교육, 특히 유아미술, 아동미술, 아이들의 두뇌가 성장하는 시기에 미술교육에서는 틀렸다라는 말이 없습니다. 아이들에게 틀렸다라는 말을 없애주면 아이들이 어떻게 표현하게 되냐면 자신만만해지는 겁니다.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 것이 존중되어졌을 때 아이들은 자신만만한 표현을 하게 되는 거죠. 또 한번 들어가 볼까요? 날개는 어디에 어떻게 생겼을까? 그러면 아이들이 날개를 제각기 자신이 관찰한 대로 날개를 그리게 됩니다. 이렇게 날개를 그리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제각기 자신의 소리를 내요. 각각의 표현의 양식도 다 다릅니다. 우리 얼굴이 다르듯이 모든 아이들의 그리기 표현의 양식이 다른 거죠. 이때 그 다음 단계, 다리는 어디에? 그러면 아이들이 다리 있는 곳으로 가요. 그리고 발가락은 어디에? 그러면 발가락 그립니다. 발톱은 어디에 있을까? 발톱도 그립니다. 이렇게 선생님은 모든 사물의 명칭으로 아이들을 안내하는 거죠. 그리고 표현에는 전혀 터치하지 않습니다. 모두 최고야. 모두 최고야. 너는 너대로 최고구나. 너는 너대로 최고야. 이렇게 최고야라는 엄지척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조금 더 수준을 높여줄까? 우리 아이가 두뇌가 굉장히 촉진된 아이인데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거죠. 새 무릎은 어디에? 새 발목은 어디에? 새 발가락은 어디에? 어떻게 생겼니? 이렇게 하면 무릎이 턱 생기는 거랍니다. 이제 명칭을 더 구체적으로 해주면 해줄수록 수준이 높아지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설명을 해줬는데도 어떤 아이는 아까처럼 난화로 표현합니다. 이런 경우는 사물의 형태 인식이 지연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형태 인식의 지연을 막아주는 건 어떤 안내였나요? 명칭을 찾아가서 관찰하도록 하는 선생님의 안내였던 거죠. 자, 이제 새 한 마리가 턱턱 그려졌는데요. 이렇게 새들이 그려졌는데 그걸로 그치게 되면 안 되겠죠. 자, 이제 다 그린 친구에게는 하늘에는 무엇이? 그러면 무엇이라는 거에 대해서 아이들이 막연히 생각하면서 구름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이상한 것들이 나타나요. 막 번쩍번쩍한 게 나타나고. 그래도 그냥 둡니다. 하늘에는 무엇이? 이렇게. 그리고 이걸 물어봤더니 이거는 번개예요. 자, 우리는 구름만 생각했죠. 그런데 번개를 생각하는 아이가 있고 어떤 아이는 구름인데 바퀴가 달려 있어요. 구름 자동차예요. 이런 아이가 있어요. 그런데 구름 자동차는 뭐 하고 있어요? 부산에 가고 있어요. 부산 어디에 가는 거야? 그랬더니 할머니 집에 간대요. 자, 이 아이는 구름을 그리면서 부산에 계시는 할머니 집가 보고 싶은 거죠. 자, 이제 아이들의 의견들이 쏙쏙 드러났네요. 저 밑에는 무엇이? 그러면 저기 경남 지역의 아이들은 다 바다가 있습니다. 근데 서울 지역의 아이들은 2차선, 차선이 쭉 있게 되는 거죠. 자, 아이들의 환경과 지역적인 특성에 맞게 아이들이 관찰한 대로 그동안에 보고 성장하고 있는 그런 환경으로 표현하게 되는 겁니다. 와, 최고예요, 최고. 네, 자리에 앉으시죠. 우리 박사님,
오늘 강의 정말 멋졌어요. 그리고 이 40년 이 박사님의 내공이 느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유아교육 현장에서 우리 김숙 박사님의 송아트 하는지 알게 됐어요. 이 낙서 한 장도 그냥 지나치면 안 되겠구나. 그걸 느꼈어요. 안 졸고 잘 들었죠? 네, 네.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오늘 강의 들으면서 느꼈던 건 결국 우리 자녀 교육, 이 상담에서는 네. 아이들의 의견이 중요하구나. 우리 아이들의 천재성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아이들의 의견을 잘 경청하고 또 수용하고 공감하고 지지하는 이 네. 부분이 필요하고 네. 또 부모님들은 우리 아이들에 대한 일상과 환경 속에서 자녀들의 천재성을 발견하는 거, 이게 중요하다라고 네. 말씀하셨어요. 네. 맞나요? 네. 와, 너무 감동적이었고요. 그래서 제가 느끼는 또 하나의 질문은, 그렇다면 우리 크리스찬 가정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올바른 우리 훈육법이 있다면, 교육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제가 수년 동안 전국을 다니면서 아이들의 그림 속에 예수님이 나타나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아무리 의견을 물었어도.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그 교육기관에서는 아까 새를 그렸으면 예수님은 어디에? 그래서 새와 함께하는 예수님을 생각하도록 하고, 너는 어디에 무엇을 하고 있니? 그러면 그 그림 속에 자신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것들을 표현하게 하는. 그래서 항상 생활 속에 예수님과 동행하는, 함께하는 아이들의 의식을 만들어줘야 되지 않겠는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신들의 의견들을 표현하게 하기 위한 이렇게 몸짓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지금 싹트고 있어서 네네. 전국에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에 항상 예수님과 함을 의식하고 생각하고 함께하며 생각하는 아이들로 성장하게 한다면 이 네. 그림 속에 항상 예수님은 함께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와, 어쩜 이렇게 말씀을 잘하세요? 김숙 박사님과 함께하는 우리 노래와 그리기를 연계한 상담 심리치료그램 김숙 박사의 송 아트. 아마 이 TV를 시청하고 계신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이렇게 들으면서 우리 아이의 이게 문제가 아니었구나. 네. 이게 우리 아이의 천재성인데 우리가 발견을 못했구나. 아마 느끼셨을 것 같아요. 굿TV 시청자 여러분, 오늘 우리 김숙 박사님과 송아트 교육에 대해서 함께 귀한 시간 가졌습니다. 그림 속에서 우리 아이들의 심리와 또 기질과 이 아이들의 장점을 발견할 수 있는, 천재성을 발견할 수 있는 그 비법을 같이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너무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